안녕하세요. 자, 1장 정전기와 콘덴서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뭐냐? 정전기의 성질 및 특수 현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정전기 여러분들 이제 지나다니시다가 한 번씩 정전기를 느끼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럼 정전기가 뭐냐? 정전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자, 정전기입니다. 정전기. 자, 정전기의 현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대전이라고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대전. 그럼 대전은 뭐냐 이거야? 대전. 자, 어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 그걸 우린 절연체라고 했어요. 부도체. 그죠? 그런 절연체에 자, 마찰을 합니다. 마찰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물체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전기를 띠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책받침을 가지고 자, 어떻게 겨드랑이에다가 집어넣고 막 비비다가 자, 머리카락에다 딱 대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자, 그런 거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요? 대전이라고 해요. 대전. 자,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에 자, 마찰에 의해 전기가 뛰는 현상. 그걸 뭐라고요? 대전이라고 하더라. 대전. 그다음에 자, 대전체라고 하는 게 있죠. 대전체. 말뜻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대전체는 대전된 물체. 그걸 뭐라고요? 대전체라고 하더라. 대전체. 그 다음에 전하라고 하죠. 전하. 자, 전하는 뭐냐? 대전에 의해서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값. 그러니까 전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자를 뭐라고 하냐?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자, 어떤 전하가 이제 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 플러스 동종의 극끼리는 자, 전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반발력이라고 했어요. 반발력이라고 하고 이종. 자, 플러스 극을 띠고 있고 마이너스 어떤 전자 극을 띠고 있대요. 이때는 서로 자,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겠죠. 이걸 뭐라고요? 흡인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반발력이 작용을 하고 자, 흡인력이 발생이 되더라.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 어떤 절연체에다가 자, 마찰을 시킴으로써 전기의 성질을 띠게끔 하는 걸 뭐라고요? 대전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자, 정전 유도를 볼게요. 두 번째 자, 정전 유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전 유도는 뭐냐? 말 그대로 유도시켰다는 거야. 자, 대전하지 않은 물체에 자, 대전된 물체,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에 가까운 구기는 자, 같은 종류. 이게 대전체에 가까운 곳에서 되게 되면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어떤 전하가 보이고 먼 끝에는 같은 종류의 전하가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요? 이걸 정전 유도라고 해요. 그래서 자, 어떤 대전체에 자,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어떤 대전체를 자, 어떤 도체에다가 자, 갖다 댔어요. 갖다 대니까 이 대전체에 자, 이것도 이제 대전체가 됐겠죠. 자, 이 대전체에는 여기에는 무슨 자, 대전된 물체에 반대 극성의 극을 띠고 있고 이 극과 먼 곳에는 자, 동종의 극성을 띠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정전 유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미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핵심 예제 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의 수가 많거나 적어졌대. 자, 전자의 수가 많아졌거나 적어졌어요. 전류의 양이 많이 흐르거나 적게 흐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전기를 띠는 현상을 뭐라 하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전이라고 하더라. 대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렇게 된 이제 전기를 만들었어요. 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어떤 물체에 어떤 마찰을 가함으로써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대전을 시켜가지고, 자, 우리가 전기를 이제 띠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정전기가 가지고 있는 자,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성에 대해서. 자, 보니까 첫 번째,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전기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기장. 자, 이 전기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기가, 자, 생기는 공간.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 이걸 전개라고 해요. 전개. 전기가 생기는 공간이 전기가 있는 공간. 이 공간을 전개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전기력선. 이 전기력선이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력선은 자 어떻게 전기가 이동한대요. 전하가 자, 이동을 한대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건데 그 이동하는 걸 자, 가상의 선으로서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은 이거를 뭐라고요? 가상선이라고 해요. 가상선. 그럼 자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기장이라 하면 전개라 하기도 하고 자 이곳에는 전하에 의해 전기력선이 존재하더라. 이해되시죠? 전하가 이동을 하니까 그럼 전하가 어떻게 이동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G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A라고 하는 거 A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플러스의 극성을 했어요.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발산을 하기 시작하겠죠. 뭘 향해서? 마이너스의 극성을 자 찾아서 발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것은 자 전기력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자 수렴을 하죠. 자 들어오는 거죠. 누가? 플러스의 전하가 들어오는 거잖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기력선이 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자 마이너스 끝끼리는 서로 어떤 힘이 발생되니까 반발력이 발생이 되니까 동종의 끝끼리는 자 D번 그림은 그걸 이해하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죠. 플러스 끝끼리는 자 반발력이 발생이 되니까 미뤄지는 거고 자 평행한 금속 자 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이 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체에서는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해서 들어오겠죠. 그 보이는 이런 선을 다 뭐라고요? 가상의 선을. 자, 이런 가상의 선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있겠죠. 성질이. 6가지 성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6가지 성질. 지금부터 이제 보시자고요. 첫 번째, 자, 전기력선의 성질이 뭐예요? 정전하에서 시작해서 부전하. 자, 플러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너스에서 자 멈추더라. 또는 무한 원점을 향해 또 마이너스를 향해서 자 퍼지더라. 자, 두 번째. 자, 전기력선의 이미 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은 전개 방향 같다. 접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접선. 이런 걸 접선이라고 하겠죠. 붙어 있는 선. 자, 이 접선은 뭐와 같다? 전개의 세기와 같다. 그래서 자, 접선 방향은 뭐와 같다? 전개의 세기와 같다. 자, 전개의 세기와 같다. 전개의 세기와 자, 이 부분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접선 방향. 자, 세 번째. 자, 전기력선의 밀도. 자, 전기력선의 자, 밀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자, 전기력선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공간을 자, 이렇게 면적으로 나눠봤어. 1제곱미터를. 자, 1m, 가로 세로를. 면적에 대해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가 있겠죠. 그 밀도는 뭐와 같습니까? 자, 전개의 세기와 같다. 자, 전개의 세기. 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전개의 세기 같고, 자, 이 전개의 접선 방향은 전개의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전개의 방향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네 번째. 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서로 자, 교차하지 않는다. 맞죠? 서로 뭐 교차합니까? 크로스가 돼? 아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전위는 자 어디서 높은 곳에서 자 낮은 곳으로 향하더라. 자, 여섯 번째 자 등전위면과 뭐하더라? 자, 수직 교차하더라. 직교하더라. 전 수직 또는 직교. 자, 이게 뭐예요? 전기력선이 자 이렇게 나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제가 어떤 등전위를 한번 그려봤어. 그러면 이 전기력선과 등전위는 자 어떻습니까? 직교하겠죠. 직교. 자, 수직이겠지. 자, 이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핵심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번 문제. 자, 핵심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전기력선의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전기력선의 접선은 그 접점에서의 전장의 방향을 나타내더라. 맞죠? 자, 전기의 방향을 나타내더라.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
해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전하로 간다. 자,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장에 3개 왔다. 전기에 3개 왔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평행입니까? 아니요. 수직이죠. 수직 교차하겠지. 답은 4번이 잘못됐네요. 자, 전기력선에 대한 성질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자, 콘덴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콘덴서. 자, 세 번째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콘덴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콘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기에서 콘덴서라고 하는 걸, 자, 콘덴서라고도 하지만 이걸 뭐라고 해요? 또, 자, 커패시터라고 해요. 커패시터. 또는 자, 이 콘덴서를 뭐라고 합니까? 정전, 자, 용량이라고 합니다. 용량. 제가 전기는 기호와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 커패시터 콘덴서 정전 용량을 앞으로 C라고 하고 단위는 F라고 쓰며, 자, 이 F를 뭐라고 읽자? 이걸 페럿이라고 읽자. 페럿. 그래서 자, C는 콘덴서 커패시터 정전 용량을 의미하는 거고, 이 C가 가지고 있는 단위는 F, 페럿을 의미하더라. 자,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콘덴서를 보시자고요. 자, 콘덴서는 커패시턴스라 불리며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축전지라고도 부른대. 자, 이 콘덴서는 우리가 자, 뭘 합니까? 전기를 자,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저장을 하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하더라? 축전지라고도 하는데, 자, 어떤 전원을 줬을 때 직류 전원을 인가했을 때예요. 직류. 자, 전기에는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겠죠. 자, 직류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값이 일정한 겁니다. 값이 일정한 값을 주기 때문에 자, 전압을 저장을 시켜요. 근데 교류에서는 전기를 저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콘덴서의 종류를 보니까 자, 콘덴서는 자, 전해 콘덴서, 탄탈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마일로 콘덴서, 트리머, 바리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자, 다음 중 콘덴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콘덴서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종류도 여러분들이 자꾸 한번 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콘덴서의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콘덴서. 자, 이 콘덴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는 자,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자, 보시고요. 콘덴서가 전압을 저장을 한다고 했는데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뭡니까? 전하죠, 전하. 전하를 또 저장을 해요, 전하. 전하를 저장하니까 전기가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어떤 콘덴서에다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기를 저장하려면 어떤 전원을 인가해야 된다고? 직류를 인가해야 된다. 직류. 자, 제가 직류 전원을 인가를 했어요. 자, 짧은 쪽이 플러스, 자, 아니,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러면 자, 전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이동합니까? 자, 전하가 이동을 하겠죠. 전압을 걸어줬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어떤 전하가? 플러스 Q 쿨롱의 자, 전하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Q 쿨롱의 전하가 자, 어떻게 됩니까?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이 콘덴서 사이에. 자, 저장이 되겠죠. 얼마만큼? 이 전압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만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전압을 올렸어. 전압을 올리니까 자, 여기에서 축전되는 자, 이 전기량도, 전하량도 올라가겠죠. 자, 더 올렸어. 올리겠지. 자, 낮췄어요. 이것도 낮아지겠지. 그 얘기는 뭐예요? 전하량과 전압은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런데 같지는 않아. 그래서 자, 이 팩터를 갖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례상수를 곱해줍니다. 그게 C예요. 그래서 Q는 뭐 하더라? C, V와 같더라. 단위는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수식 하나. 자, 전기량, 전하량은 자, C, 콘덴서와 전압의 곱과 같더라. Q는 CV.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Q는 CV고, 자, 이때 C는 어떻게 구합니까? C는 V에 대한 Q 값으로 구하더라. 단위는 페럿이 되더라.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자, 어떤 구도체에 의한 또 정전 용량 값이 있어요. 자,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시겠지만 자, 이런 이제 구도체.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축구공 같은 이 구도체 반지름을 A 미터라고 했을 때 이때 자, 정전 용량 값은 얼마가 되겠냐 이거예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에 이 전위 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위 값을 인가하죠. 자, 전위 값을 인가하게 되면 이 전위 V라고 하는 것은 4파이 입실론 자,
R분의 Q라고 합니다. Q. 그러면 여기다 제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Q에 대한 4파이 입실론 R이 되고 자 Q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요놈 약분이 돼서 4파이 입실론 R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R이라고 하는 게 이 반지름 A 이걸 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콘덴서 구도체에서 자 이런 구도체에서의 자 정전 용량 C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4파이 입실론 R로도 구할 수 있다더라. 또는 A로서 구할 수 있다더라. 자, 제가 이걸 A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A라고 바꿀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A가 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암기가 좀 되셔야 돼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 전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아마 전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네. 3 마이크로 자, 페럿이에요. 자, 이게 C죠, C.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F라고 단위를 쓰는 것은 C야. 자, 이 단위를 보조하기 위한 마이크로가 있죠. 마이크로는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누가? 정전 용량이 가지고 있는 값이. 거기에 자 1000V의 전압을 줬어요. 1000V. 자 1000V. 자 V는 우리가 전압 V로 볼 수 있겠죠. 자 가할 때 축적되는 전하량. 자 쿨롱 구하랍니다. 쿨롱은 C의 단위를 쓰고 있는 것은 Q예요. Q. 전기량. 그죠? 근데 Q는 어떻게 구하더라? C V로 구하더라. 그럼 C는 얼마가 되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곱하기 자 1000 얼마가 됩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이 되더라. 자, 답이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볼게요. 8번. 자, 8번을 보니까 어떤 콘덴서에 자, 1000V의 전압을 지금 가했대요. 이게 V야. 그죠? 자, 거기에 전하가 축적이 됐대요. 얼마?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쿨롱만큼의 전하가 축적이 됐대요. 이게 Q죠. 자, 이때 콘덴서의 용량은 Q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CV고 C는 V에 대한 Q가 되니 V는 자 Q는 얼마가 됩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자 전압은 1000V가 됐대요. 얼마 돼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뭐가 되더라? 페럿이 되더라. 근데 10의 마이너스 6승은 승수로서 자 단위를 보조할 수 있겠죠. 뭐 마이크로 5 마이크로 페럿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되더라.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안 알려드린 게 없어. 배운 거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다시 전 단계를 들으셔야 돼.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콘덴서의 자, 정전 용량과 그 정전 용량의 자, 구도체까지 알아봤고 두 번째 이제 평행판 도체의 정전 용량 값을 알아볼게요. 그 평행판 도체의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체가 마주보고 있어요. 두 번째, 자 우리 이제 구도체에 의한 자 정전 용량, 자 구도체에 의한 정전 용량에 대해서 알아봤어. 이 C는 어떻게 구합니까? 4파이 입실론 R, 자 또는 4파이 입실론 A라고 할게요. 자 페럿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 입실론에 대해서도. 자, 두 번째, 자, 평행판 도체예요. 이 평행판 도체가 가지고 있는 자, 정전 용량. 자, 이렇게 되겠죠. 어떤 평행판 도체가 자, 이렇게 있대요. 이 사이에 제가 직류 전원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전 용량, 우리 전하량 값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평행판 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면적이 되겠죠. 이걸 자, S라고 할게요. S 제곱미터. 그다음에 자, 이 두 평행판 도체의 간격이 있겠지. D 메타. 그다음에 이 평행판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질이 있겠죠. 매질. 그 매질 상수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유전율이라고 해서 자, 이 유전율이 얼마예요? 입실론이에요. 입실론. 그럼 유전율 입실론은 아직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자, 유전율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입실론이라고 읽어요.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와 같습니다. 단위는 자, 페러 퍼 메타가 돼요. 페러 퍼 메타가.
근데 자, 입실론 제로라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공기, 자, 진공의 자, 유전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율. 그래서 이게 얼마냐?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의 페라퍼미터를 의미하고, 자, 입실론 S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전율인데 그 매질에 따라서 비유전율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 공기, 자, 진공 상태에서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자고요. 식이 한 가지가 나와 있죠. 평행판 도체. 자, 평행판 도체에서의 정전 용량 C값은 뭐예요? 자, 거리에는 이 두 간격에는 반비례하고, 자, 이 유전율에는 비례하며, 자, 면적에는 비례하더라. 단위가 페럿이 되겠죠. 자, 이 부분 암기. 그러면 전 시간에 우리가 안 풀고 넘어갔던 게 있는데 핵심 예제 4번을 보세요. 핵심 예제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 자, 평행판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런 걸 평행판 콘덴서라고 해. 자, 평행판 콘덴서가 있는데 전극의 반지름의 길이가 자, 30cm의 원판이고 간격이 0.1cm이며 자,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4다라고 했어요. 그때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핵심 예제 4번. 정전 용량 C는 자, 입실론. 자, 이렇게 볼게요. D분의 입실론 S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D에 대한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자, 단면적 S라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그대로 수치만 적용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간격은 얼마예요? 간격은 자, 0.1cm래요. 근데 우리가 자, 전기는 MKS 단위, 길이를 자, 미터 단위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0.1cm는 미터 단위로 바꿔보니까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되면 되겠죠. 미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입실론 제로가 얼마예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곱하기 입실론 S 비유전율이 4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적이 얼마냐? 자, 전극의 반지름이 30cm 원판이래요. 자, 원판 어떻게 구해? 자, 원판의 면적은 파이 R 자승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파이 곱하기 자, 30cm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자, 수치가 얼마나 나옵니까? 자,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된대요. 자, 마이크로 페럿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야? 0.01 자, 마이크로 자, 페럿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대. 답이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 4번 문제 콘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콘덴서까지.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이제 콘덴서에 대해서 자, 알아봤고 평행판 콘덴서는 어떻게? 자, D분의 입실론 S로 구할 수 있더라. 자,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유전율을 얘기하는데 그 입실론 제로는 자, 공기 진공 중에 유전율로서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고 하고, 자, 입실론 S는 비유전율 값이더라. 비유전율은 자, 어떤 매질에 따라서 상수가 달라지더라. 그 매질이라고 하는 게 공기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진공이 될 수도 있고 기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건 주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이 정전 용량 콘덴서라 불리는 부분을 자, 지금부터는 접속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접속을 시키게 되면 접속에는 자, 우리가 흔히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다라고 하는데 그 연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렬로 연결을 할 것이냐, 병렬로 할 것이냐. 직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향이 한 군데야. 병렬은 방향이 자, 두 군데 이상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병렬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두 번째, 자, 정전 용량의 접속을 한번 볼게요. 정전 용량. 자, 정전 용량에 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접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직렬이 있고, 직렬은 자, 콘덴서 두 개를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병렬. 자, 병렬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콘덴서를 자, 두 개만 가지고 봐볼게요.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시켰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C1이고 이걸 C2라고 하며 이걸 C1, C2라고 할게요. 전체 자,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4장에서 자,
교류에 이제 우리 회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회로에는 이제 전기의 흐름을 반대하는 역할,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저항의 연결 방법과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자, C1 플러스 C2에 자, C1, C2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 자, 어떻게 한답니까? 더하시면 돼요. 전체 합상 연결. C1 플러스 C2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정전 용량, 콘덴서의 직렬 연결은 뭐와 같고, 자, 저항의 병렬 연결과 같다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 저항 안 배웠으니까 자, 어떻게 두 개를 더하고 위에는 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정전 용량은 자, 병렬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9번 문제예요. 핵심 예제 9번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콘덴서를 직병렬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EC이고 C고 C래. 자, 이때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부터 자, 병렬은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C 플러스 C, EC가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EC. 자, 직렬은요, 아래는 더하고 위에는 곱한데 EC 플러스 EC. 자, EC 곱하기 EC 얼마가 됩니까? 4C의 자승 딱 없어지니까 얼마가 돼? 자, C 페럿이 되겠지. 답이 얼마가 돼요? 자, 1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정전 용량의 접속에는 직렬과 병렬이 있는데, 직렬은 자, 3개 이상은 안 나오니까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돼요? 아래는 더해지고 위에는 곱하면 되고, 자, 병렬일 때는 2개 더하면 되더라.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정전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자, 정전 용량 우리가 자, 강의를 막 시작할 때 정전 용량은 자, 뭐 한다고 했어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전기를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 Q는 CV라고 하는 어떤 공식도 유도를 했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압이 저장이 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자, 정전 에너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전 에너지. 자, 이 정전 에너지에 축적되는 에너지 값은 얼마냐? WC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에 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QV로 볼 수 있어요. QV로. 근데 Q는 CV이기 때문에 Q에다가 CV 자, 대입을 시켜보게 되면 Q는 CV에다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대입을 해보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에 CV의 자승줄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하더라. 그래서 에너지 저장 공식 2분의 1은 QV. 자,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2분의 1의 CV의 자승. 자, 전하라인 값이 나오고 전압이 나오면 이 공식을, 그 다음에 자, 어떤 정전 용량과 전압의 값이 나와가지고 에너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 공식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정전 에너지 밀도예요. 자, 정전 자, 에너지 자,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자,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아직 안 배웠지만, 자, W는 2분의 1에 D2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D2. 근데 이 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속 밀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속 밀도는 자, 어떤 얘기냐? 자, 제곱미터당 얼마만큼의 전기력선이 존재하냐? 이걸 전속 밀도라고 합니다. 자, 이 전속 밀도는 뭐와 같냐? 입실론 2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D에다가 입실론 2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에 입실론 2의 자승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2는 자, 입실론분의 D가 되니, 자, 여기다가 입실론을 집어넣게 되면 이 입실론분의 1에 D의 자승만큼의 자, 또 에너지가 자,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밀도니까 세제곱미터당 얼마가 되면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에너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저는 아직 이 공식은 외우지 않으랍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보니까 어떤 콘덴서에 전압을 가해서 자, 전기량 Q쿨롱에 전하를 충전할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2분의 1의 QV가 되겠죠. QV. 이해되시죠? 왜? 아니, 전하량하고 전압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식만 기억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알고 계시고, 자, 11번 2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자, 이렇게 볼게요. 핵심 예제 11번. 핵심 예제 11번 보니까 자, 2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 C를 자, 2kV로 충전을 했대요. V가 되겠네. 자,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에너지 얼마가 됩니까? 에너지는 이 공식 따지셔야 되겠지. 자, 에너지는 자, 2분의 1에 CV의 자승이 돼서 자, 2분의 1에 곱하기 C는 얼마?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 되고 전압은 자, 2 곱하기 10의 3승인데 이게 제곱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나와요? 40 자, 줄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 콘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 때 제가 지금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암기를 좀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핵심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충분히 이 챕터도 자,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또 반복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